우리가 1년에 어떠한 크게 출렁거림에 대한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폭풍전의 고요함? 약간 그런 느낌? 폭풍전이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네. 저의 경험상은 항상 그래왔듯이 그 촉이라는 게 일단 있거든요. 레이더가 싹 돌아요? 짬바가 있으니까. 해온 짬바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싹 왔다. 계속 이렇게 와요. 예. 군침이 싹. 그러니까 뭐 숏포지션 잡는다든지 네.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예. 그럼 미국으로 건너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올 것인가? 뭐 이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상대적인 수요 강도에 대한 메리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투자자에 대한 수요가 이미 꿀을 다 빨았어. 꿀 빨았어. 꿀 빨았는데 옆에를 딱 보니 빨고. 국장이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네. 감 왔다. 바닥 나온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흐름이 그러니까 많이 똑똑해졌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용잔고율이 급격하게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미국과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미국은 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내려가는 모습. 네. 올해 일단 초반에 상반기까지도 디커플링에 대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액티브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바닥을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계단적인 상승세가 일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계단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박스권에 대한 형성이 새로이 만드는 상승 구간을 뜻하는 건데 네. 여기에 있어서는 박스 구간이다 보니까 등락은 당연히 생기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마에스트로처럼. 나는 보인다. 나는 그런 느낌이. 거죠. 네, 오케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없고 부재하고 뭐 조선업을 저는 주도 업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장기 투자자에 있어서는 오케이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면 뭐 스윙 투자자분도 이런 시각에서는 딱히 한 달을 끌고 가고 두 달을 끌고 가고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사실상 조선 기자재 빼고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예, 그리고 이번에 뭐 JP 모건 네. 그 바이오 쪽으로 이쪽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약 50개 기업 정도 되는데 제가 네. 한 30개 정도는 분석을 해놨어요. 어. 근데 분석해놓고 다시 지웠어요, 다. 왜요? 왜 그러냐면 아직 너무 많아. 그리고 다 적어보여. 이거 뭘 해야 되지? 다 찍먹할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조사를 해놓고 내가 선택장에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올려도 알려드려도 그럼 일반 투자자는 더 어렵겠구나. 더 헷갈리죠. 그냥 없애버렸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 같은 이런 결정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던져주잖아요. 네. 저는 음식 하나 고를 때도 네.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음식은 잘 골라요. 뭐 진짜요? 0.1초 만에 골라버립니다. 쩝쩝 박사십니까? 쩝쩝 박사. 쩝쩝 그런 게 말고 있구나.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여튼 그럼 저희가 바이오 업종을 대응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네.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같이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해 동반 상승했을 때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정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애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30개나 분석했지만 30개 중에 하나도 못 떠먹여줬다 아직까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저는 이 맛있는 거를 잘 고르시는 전문가님 옆에서 일단은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네. 따라가면 되겠다. 네네. 맞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말했을 때 통화했을 때만 해도 약간은 막 긴가민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아예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업체가 뭐 미국의 이런 선박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건조를 시키거나 하려면은 이제 뭐 법부터 뜯어 고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중국에 맞설 유일한 방법이 한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 블루오션, 350조 블루오션이 열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살짝 여쭤봤었잖아요. 우리 오늘은 이번 주는 조금 어떻게? 조선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될 게 산불 관련한 거, 조선 관련한 거, 그다음에 바이오. 이거 딱 세 개만 보면 돼요, 오늘.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네, 그거 세 개만 보면 되고. 네. 조선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오션을 얘기를 좀 했었고, 하나오션은 특히나 이제 군함 건조를 떠나서 네.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정비와 그러니까 뭐 AS죠. 이런 것까지 계속 하기로 이번 주말에 또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더욱더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내 기준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를 할 때 제 시나리오대로 가면 비중을 더 올려버립니다. 가는 거 계속 태워버려요. 오. 더 사요 계속. 오. 제 시나리오대로 불타기. 가면.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케이스고 네. 제 시나리오대로 반대로 간다. 그냥 얄짤없습니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빨리빨리 날려야 돼요. 날릴 것들은. 아, 그런 강단이 사실 투자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이런 초보 투자자들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타기 할 마음의 이 용기가 안 나고.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자금이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운용 자금을 했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 자금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뭐 3천 사고 5천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맥점 오고 추세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십억씩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의 습관이 배어져 그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근데 변형해서 할 수는 있죠. 캐피털 볼륨만 맞춰주면 또 예를 들어서 뭐 50 사고, 네. 30 사고, 150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절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것도 연습이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포커스 자체가 네. 군함건조 쪽으로 이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을 보는 게 맞고 전반적인 조선업 건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보는 게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이잖아요. 특히나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나눠 먹기의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뭔가를 개발, 그러니까 여기저기 개발을 와서 네. 하나를 같이 만들어서 이것도 나눠 가져요. 여기저기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업체별로.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진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세의 기조로 탈 수 있는 거는 현대중공업이에요. 얘네하고 어찌됐든 한화그룹, 현대그룹이지만 네. 협업에 관한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뭐 만들어서 일부 얘네들한테 주면 얘네가 하나오션이 또 구축하는 만들고 이런 거지. 얘네가 1부터 100까지 다 만들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들끼리도 네. 이렇게.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포커스를 제가 안 그래도 줄였는데 더 줄이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줄이는 게 더 줄어든 거예요. 저 처음에 3개, 4개 얘기했다, 3개 얘기했다, 지금 2개가 됐어. 네. 계속 줄어드는데 근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싶어요. 어차피 우리 돈 한정된 거고 맞아요. 집중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맞아. 조선 쪽에서는 그렇게 기자재 쪽은 해석이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것만 얘기했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이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식이에요. 네. 트럼프. 네. 그럼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을 하는데 그때가 우리 설 연휴입니다. 네. 짜라라락 연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